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독주 체제에 맞서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면서 AI 칩 주도권 확보 정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I 시장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던 애플마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와 손잡고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섰습니다. 업계의 밸류체인 가치사슬상 빅테크주들은 엔비디아의 고객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80% 이상을 엔비디아가 점유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상 칩을 배급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반도체 기업들과 손잡고 자체 칩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설계 업체들은 엔비디아에 대항할 AI 가속기를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TSMC와 손잡고 AI 칩 개발에 나섰습니다. 특히 애플이 개발 중인 칩은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추론형 AI 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은 애플이 수년 전부터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부 코드명 ACDC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발 중인 칩은 데이터 센터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AI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엔비디아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자체 AI 칩 개발 경쟁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등은 일찍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을 찾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을 만나서 반도체 공급망 구축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저커버그 CEO는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TSMC에 대해서 지정학적인 불안이 있는데 메타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발언을 했고 삼성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최근에 AI 반도체 자체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7조 달러, 약 9,580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 금액의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탈 엔비디아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새로운 AI 가속기 출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출시를 목표로 AI 가속기 마하1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통상 AI 모델 개발과 응용 과정에서 학습, 추론 등 분야마다 요구되는 성능이 다른데 모든 걸 고성능 AI 가속기로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틈새 시장을 노리고 가성비 좋은 AI 가속기를 만들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인텔은 엔비디아의 AI 칩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우디3를 개발하면서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인텔 측은 가우디3가 엔비디아의 H100보다 거대 언어 모델을 50% 이상 더 빠르게 훈련시킬 수 있고 전력 효율도 2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3분기 7, 8, 9월 3분기부터 정식 판매할 예정입니다. CPU, GPU 분야에서 엔비디아의 오랜 경쟁사인 AMD도 신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자사 행사에서 AI 가속기 MI300X와 MI300A를 공개하고 5월부터 본격 납품할 예정입니다. 또 소프트뱅크가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팹리스 강자 ARM은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주도로 AI 반도체 칩 공급을 위해서 1,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이자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소프트웨어 연맹도 결성됐습니다. UXL 재단이 대표적입니다. 구글과 인텔, 퀄컴, 삼성, ARM 등이 연합해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인 쿠다에 대항할 적소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오픈 AI의 모델은 엔비디아의 쿠다 생태계에서만 가동하기 때문에 이를 탈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의 1등 지위가 흔들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 빅테크를 비롯한 AI 시장에서는 새로운 대안들이 등장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을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미국 증시가 상승 흐름을 펼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주요 빅테크 대형 정보기술 기업들 위주로 자사주 매입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자사주 매입이 집중될 것이라는 이유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년에
8,300억 달러 대비 13% 늘어난 9,3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중에 6분의 1은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실행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스콧 루브너 전술 전문가는 올해 현재까지 기업들이 이미 5,500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나스닥 주요 빅테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최근 들어서 인수합병 등에 대한 미국, 유럽연합의 견제와 고금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기록적인 현금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 업종에 비해서 많은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지만 마땅히 쓸 곳이 없었던 탓에 자사주 매입이라는 선택지로 향한 것입니다. 그 예로 애플은 지난 2일 1,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의 글로벌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업체인 SK하이닉스를 사들이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이에 앞서서 알파벳, 메타 플랫폼도 각각 700억 달러,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견조한 경제 지표, 고착화한 인플레이션으로 연준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최근 한 달간 주춤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 기간 나스닥 지수는 0.48% 상승하는 데 그쳤고 S&P 500 지수는 0.28%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이 증시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자사주 매입 외에도 다양한 주가 상승 요인이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주식 매입을 준비하는 모멘텀 투자자, 여름철 투자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최근 채권 가격 하락으로 저점 매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은 가운데 이는 역으로 미국 증시로 복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미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오늘 MIT 연설에서 최근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의 깜짝 상승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현재 수준에서 정책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콜린스 총재는 올해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는 최근 데이터를 보면서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둔화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믿게 됐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진전의 시간이 걸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이 제약적인 수준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어제 통화정책의 영향을 확인할 때까지 현재 우리가 예상을 하거나 대중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이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도 없다 라고 말해서 특히 어제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과 리사 쿡 연준 이사 연설이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시장은 현재 연준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 이상 인하할 확률이 8.7%를 보고 있어요. 8월에 0.25% 금리 인하 확률은 31.4%, 9월의 인하 확률이 높습니다. 6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